자, 오늘은 비인칭 주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비인칭 주어. 요건 잠깐 설명을 좀 보고서 시작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죠? 자, 그래서, 비인칭 주어 잠깐만 설명을 하면요. 비인칭이라는 말은 인칭을 가리키는 것, 즉,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어 자리에 쓰여져 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원래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나누면은 나를 가리키는 I, 너를 가리키는 you, 그 다음에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he나 she는 이거는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it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인 경우가 있고 사람이 아닌 물건인 경우가 있는데 사람일 경우에는 이걸 통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통성.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되는 경우다. 쉽게 말하면 베이비 같은 경우에 베이비. 이 베이비는 남자냐 여자냐 남자 아기도 있고 여자 아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를 주로 it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요즘은 이 사람을 가리키는 it을 he or she로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죠. 다음에 물건을 가리키는 경우를 성별이 없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중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대체로 물건이죠. a book이나 a desk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요것들 말고 폭풍 같은 경우에 a storm, storm은 아주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토네이도 이런 애들은 불어오면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끼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남자라고 할까요? 여자라고 할까요? 남자? 여자. 그래서 남자, 안 그래도 폭풍 강한 새끼인데 이거를 남자 취급을 하면은 얼마나 성질이 더럽겠냐고. 그래서 얘네들을 남자로 표현을 하지 않고 뭘로 표현을 하냐 하면은 이거를 주로 여자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에 sea 같은 경우에도 sea, ocean, 이런 경우에도 이거를 여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도 주로 it으로 표현을 하면 좋겠지만 얘네들을 여자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I, you, he, she, it에 해당하는 요 it은 인칭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건 물건을 가리키건 간에 얘네들은 인칭대명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비인칭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비인칭은 얘네들 중에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나 계절이나 거리나 명암이나 그 다음에 요즘 돌아가는 상황, 이거를 막연한 사정 이런 식으로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좀 외우기 쉽게 기후, 계절, 날씨, 때, 시간, 막연한 사정, 명암, 거리 이런 식으로 좀 기계 날 때 사면 거 이런 식으로 좀 앞글자만 외워서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설명을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인칭 주어다 그러면 얘네들을 나타낼 때는 주어를 딴 걸 쓰지 말고 it을 씁니다 라고 해놓고 얘네들은 해석을 안 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이상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문을 들어보면 How is it
going.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어떻게 가고 있는 중이냐? 이 뭔 소리냐고.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요즘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요때 나타내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비인칭 주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또 다른 말 What time is it? 그것은 무슨 시간이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래서 is가 현재형이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런 it들을 우리는 비인칭 주어 또는 비인칭 대명사 이렇게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원문으로 돌아가셔서 이 비인칭 주어 it이라는 것은 그래서 뭘 의미하겠다? 요즘 돌아가는 막연한 상황, 이것들을 나타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take 문장은 조금 빼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게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인 것 같다. 뭐인 것 같다? 누가 어쨌는데요? 인 것 같다. 그래서 얘를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sims라는 애가 혼자서 완전한 뜻을 나타내지는 못하죠. 인 것 같다라는 뜻인데 뭐인 것 같다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대절은 보어로 쓰인 명사절이구나. 그래서 요 앞에 있는 it은 그것은이 아니고 요즘 돌아가는 상황은 이라고 하는데 이 비인칭 주어는 결국 엄청 대단한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굳이 해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주어를 굳이 앞에 놔둬야 되겠냐고. 자,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드는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긴 것은 뒤로 그래서 긴 것은 뒤로 가는데 중요한 것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it이라는 애는 그렇게 중요한 애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요 대절 속에 있는 주어 얘를 문장의 주어로 앞으로 끄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왜 앞으로 나옵니까? 라고 하니까 중요한 것을 앞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간단해요. 긴 것은 뒤로 중요한 것을 앞으로 라는 원리에 의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생겼죠. 대절 속에 주어가 앞으로 나와버렸으니 이제는 대절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대절을 뭘로 바꿀까요? 그래서 to 부정사로 바꾸어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어 쓰면 되는데 to 부정사에서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죠.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쓸 것인지 아니면 have pp를 쓸 것인지 이런 중요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21번 문장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it seems that 그래서 요때 it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비인칭 주어 인 것 같습니다. 뭐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work가 will be continued 계속될 것이다. 뭐 없이 끝 없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문장을 잠깐 살펴보면 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의 일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애는 요렇게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때에 요 문장을 대절 속에 주어 our work를 문장의 앞으로 끄집어내 봅니다. our work가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원래 있던 동사 seem은 그렇게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seem인데요. 앞에 있던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마찬가지로 seem이 아니고 seems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절 속에는 완전한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빠져나가 버렸으니 완전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요 대시 뭘로 바뀐다? to 부정사로 바뀐다. 그러면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 will be continue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되는 내용일 경우에는 요 will을 빼버립니다. 요 will을 빼버리고 그냥 be continued. 그 다음에 뒤에 있는 without and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꼭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패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암기를 합시다. 대절 속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로, 대절 속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중요한 것을 앞으로 끄잡아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 하던 김에 설명을 계속 한번 해볼게요. 123번 문장을 가지고 같이 계속 설명을 해보면요. 자, it turned out th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형식 문장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설명을 했었죠. turn out은 이미 밝혀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S는 V다가 나왔는데 뭐가 밝혀졌다는 말이야. 그래서 뒤에는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의 it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비인칭 주어에 해당하겠고 turn out이 이 형식 동사였으니 뒤에는 당연히 보호가 필요합니다. His testimony was false. 자, testimony는 증언이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 증언이 잘못되었다 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밝혀진 시점이 언제냐라고 보니까 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 증언이 잘못되어 있었죠. 두 개는 똑같은 시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바꿔서 써보시면 his testimony를 앞으로 끄잡아낼 수 있겠죠? his testimony. 그 다음에 동사 turned out은 굳이 바뀔 필요가 없죠. 그래서 turned out은 그냥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대절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요 대절이 뒤가 완전해야 되는데 his testimony가 앞으로 빠져나가 버렸으니 얘가 to 부정사로 바뀌어야지 되는데 to 뒤에 요 놈이 과거형이잖아요. 앞에 동사도 과거였단 말이에요. 두 개의 시점이 완전히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에 써있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시점이 같은 곳이거나 더 이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사 원형을 적어줍니다. 요 was가 be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false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내비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옆에서 다시 돌아오셔서 it is likely tha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t is 이때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 대절인 것 같다. 하기 쉽다. be likely that은 하기 쉽다.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누가 어쨌는데요 일 것 같다 해서 마찬가지로 대절 속의 주어가 어디로? 문장의 주어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 대절이 무너졌으니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을 쓸 것인지 have pp를 쓸 것인지는 어떨 때 앞에 동사랑 시제가 일치하느냐 일치하면 어떻게 된다고? 동사 원형 더 과거를 나타내게 된다면 have pp를 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turn out 구조도 마찬가지겠죠. it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 대절 속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to be 형용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고? 얘가 요 자리에 오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굳이 to be 형용사를 고집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it happens that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인데요. 자, 우연히 뭐뭐 하게 되다. 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요. 이 정도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 문장 이 테이크 요 구조를 우리가 좀 다시 다르게 한번 살펴보고 싶거든요. 자, 얘네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자, 이 다음에 take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항상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때 take 뒤에 시간, 돈, 노력이 나오니까 주로 시간이 나오니까 이걸 걸리다, 들다. 그래서 시간과 관련되어 있으니 얘를 비인칭 주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쌤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요때 it은 가주어로 살펴보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뭔데요? 진짜 주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차피 얘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to 부정사 뭐 하는 것은 자, take랑 it이 take 앞에 it이랑 사람이 서로가 틀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목적어가 되겠고 사람이랑 시간도 당연히 같을 리가 없죠. 얘도 또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IO에게 DO를인데 그러면 얘네들은 웃기는 게 이게 뭐냐면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는 것은 빼앗습니다. 사람에게서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실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ake라는 동사만 요 패턴을 쓰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cost라는 동사도 요 자리에 쓸 수가 있고 wastera는 동사도 요 자리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얘네들은 take나 cost나 waste는 지 원래의 뜻이 뭐든지 간에 그냥 빼앗다로 해석을 해보시면 자, to 부정사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서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을 이만큼 빼앗아 갑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에 사람하고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을 순서를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뒤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 또 잘 삐지죠? 우리가 사형식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사람 앞에 전치사 for를 쓰게 되네요. 근데 문제는 cost라는 동사는 이렇게 사람이랑 시간, 돈, 노력을 순서를 바꿔 쓸 수가 없게 되고 take라는 동사와 waste라는 동사는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자리를 바꾸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it take, it waste, 사람, 시간, to 부정사였던 애가 시간, 돈, 노력, 폴, 사람, to 부정사 이렇게로 바꾸어서 쓸 수 있으니 요거는 가주어, 진주어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이거 그냥 쌤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고
대체로 선생님들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으니 비인칭 주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비인칭 주어로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냐고? 그렇지는 않죠. 해석을 해보시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해석은 하지 않고 그러면 to 부정사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폴투는 뭔데요? 그래서 이건 왜 사람이 먼저 나가 있고 사람이랑 시간이 왜 자리를 바꿉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좀 애매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시 정체가 비인칭 주어인지 가주어 진주어인지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120번 문장을 해보시면은 자, it은 어쨌든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to 부정사 하는 것은 나한테서 긴 시간을 빼앗았다나 to 부정사 하는데 하는데 내가 to 부정사 하는데 긴 시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걸로 우리는 초점을 좀 맞춰봅시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a long time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for me 이런 식으로 사람이랑 시간을 순서를 바꾸어서 쓰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find a book 책을 찾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책을 찾아냈나요? 명사 뒷자리에 that was for beginners like me 뭐처럼 이라는 의미죠. 나처럼 비기너 초보자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노비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셔야 되죠. 초보자, 초심자, 비기너들을 위한 책을 찾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122번 보시면 it is likely that 인 것 같다. 뭐인 것 같다? 소비자들이 will face 맞이할 것이다. 마주하다. further price increases. price는 여기서 가격이라고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거를 물가 상승이라고 합시다. 더 심한 물가 상승을 맞이할 것이다. 인 것처럼 보입니다. in the year ahead. 앞에 존재하는 앞선 해에, 즉 내년에 라는 말이죠. 내년에는 더 심한 물가 상승을 마주할 것이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 consumers를 어느 자리로? 이 자리로 보내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consumers are likely to face further price increases in the year ahea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겠는데요. 자, 요 face라는 단어를 맞이하다, 마주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자, 박스 안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예문이 없을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동사가 are이에요. 주어는 problem 주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해석하라고 시키면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그래서 우리와 마주친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를 마주 보고 있는 그 문제들은 진짜다. 농담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facing 뒤에 us가 있으니까 누구를이 맞죠.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를 직시하고 있는 그 문제들은 진짜인 것이다. 진심인 것이다. 리얼한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facing이냐 faced냐를 묻는 문제는 자주 나오죠. 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24번. It often happened that 그것이가 아니고 대절이라는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got lost가 길을 잃다라는 뜻이네요. 밤에 길을 잃었다라는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자, while walking home, while ing는 뭐예요?
분사 구문이었죠? 자, 뭐뭐 하는 동안에 집에 걸어오는 동안 나는 밤중에 길을 잃었다. 라는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를 대절 속에 주어 I를 어디로 보내버린다고요? 문장의 주어로 I often happened. 그 다음에 대절이 무너졌으니까 to 부정사로 바뀌고 happened에 붙어있는 동사가 뭐시기라고? 과거형이라고. got lost도 과거형이라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는 get lost를 써야지 맞죠? get lost.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냥 그대로 써주셔야죠. at night while walking home. 이 정도로 써주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종종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happen to 동사원형 뭐뭐 하게 되다. 자,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죠? 125번은 해석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볼까요? When I reached her car, 내가 그녀의 차에 다다랐을 때 It occurred to me that occur는 일어나다, 발생하다지만 occur to는 생각이 들다라는 뜻이네요.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라고 하니까 내가 might have forgotten. 자, 뭐 했을지도 모른다? To turn off the gas range. 가스 레인지를 끄는 것을 까먹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만 내려볼까요? 가목적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어요.